여기에서 제가 가격 경쟁만 조금 해주면 판매가 돼서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중간에 일들은 크림 직원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것 같고, 전 사실 사오기만 하면 알아서 팔리는 시스템이니까 이 제품을 제가 5천만 원치를 한 번에 샀어요. 그래서 이걸로 1,500, 2천 정도는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남나요? 연애는 한 2억 초반대 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림에서 리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34살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크림에서 어떤 걸 판매하시는 거예요? 나이키, 스투시, 슈프림,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 패션 잡화나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림에서 신발만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신발만 많이 판매하시는 줄 아시는데 옷이나 패션 잡화, 뭐 겨울에는 비니 이런 것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림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크림은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2년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크림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사실 친구가 해외에서도 물건 가져와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이제 넘어오겠다 이 생각을 하고 좀 조사하다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친구 따라서 크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일하시나요? 보통 저는 집에서 일해요. 크림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저는 예전에 이제 자동차 딜러를 7년 정도 일했습니다. 중고차 딜러는 왜 그만두신 거예요? 견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잘 해도 물거품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상실감이나 슬럼프가 와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는 얼마 정도 버셨어요? 처음 일을 배울 때는 100만 원부터 받고 이제 일을 시작했고요.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억대 연봉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 버셨으면 계속 해도 되지 않아요? 괜찮았었는데 새로운 일도 하고 싶었고 내 노력에 확실하게 결과가 부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노력의 결과를 바로 받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문 앞에 보니까 택배가 많던데 그건 다 뭐예요? 오늘 입고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 앞에 보시면 해외에서 온 것도 있고 국내에서 온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반품 한 건도 온 거 있고 보통 이게 이제 하루에 이만큼 오기도 하고 시즌 때 많이 매입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 찰 정도로 꽉 차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조금 온 편이고요. 많이 올 땐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 때도 많고요. 하루에 보통 몇 개 정도 오는 거예요? 최소 5박스도 오기도 하고 개수로 따지면 훨씬 많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들이 온 다음에 저는 검수하고 맞게 잘 왔으면 크림으로 보내서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일하는 이유가 있나요? 딱히 창고가 필요가 없는 게 옆방에 있거든요, 물건이. 이 정도 물건으로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창고가 따로 크림에 이제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물건을 거기다가 보내면 거기가 보관을 해줬다가 구매를 하면 거기에서 배송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굳이 창고가 딱히 필요 없습니다. 크림에서 주로 어떤 제품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보시면 이런 뭐 의류도 판매하고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지갑류, 팔찌류, 기본적인 옷이나 뭐 바지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얇은 자켓이거든요. 밑에 체결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상 다른 오픈마켓은 거래가 된 부분이 나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건 얼마에 거래가 됐고 언제 거래가 됐고 날짜별로 쭉 사이즈별로 다 나와요. 이게 실시간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지금 팔리면 바로 여기에 하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판매 입찰에 보면 남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얼마에 팔고 있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인데 크림에 구매 입찰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토어팜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객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크림은 구매 입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나 사고 싶어요, 얼마에 살게요 라고 경매를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손님하고 만약에 가격이 맞으면 바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크림에서 사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크림에서 사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는 검수나 이런 거를 해준다는 게 정말 커요. 왜냐면 저희가 오픈마켓에서 어떤 브랜드 상품을 사면 진품인지 가품인지 오염이나 옷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크림에서 이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살 수 있는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크림에 올라온 상품들은 다 새 상품이에요? 네, 다 새 상품이에요. 중고를 팔면 바로 검수가 불합격되기 때문에 절대 중고를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크림이 검수를 잘 하는 거예요? 이슈도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수도 해주고 오염된 거나 뭐 찢어진 것도 확인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유입량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계속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만하나요? 네, 원래 저희가 뭐 광고도 올리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홍보도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여기는 다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주식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맨 아래에 있는 것부터 팔리고 사잖아요. 그래서 브랜딩 돼 있는 상품을 내가 사와서 최저가에 올리면 이 사람 것부터 판매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림이란 시스템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발송 요청에 나와 있는 게 제가 보내야 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발송 완료가 제가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발송 완료를 누르면 여기에 도착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건을 크림에서 받았다, 입고 완료가 뜨거든요. 입고 완료가 무슨 뜻이냐면 크림에서 입고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낸 물건들이. 그러면 이렇게 입고를 한 다음에 검수 중에 가보시면 지금 얘네가 이거를 검수자가 검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이 괜찮은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바로 배송되는 게 일반 배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쿠팡처럼 로켓 배송 같은 거는 이 물건이 검수를 합격하면 창고에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보관 창고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보관 관리라는 게 보이고 보관 현황을 눌러보시면 이 왼쪽 두 개는 지금 보내질 거랑 검수 중인 상품들이고요. 여기 보관 중에 있는 상품들은 지금 현재 그 크림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팔리면 하나하나씩 제가 매대에다 꺼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면 정산 기준일에 정산을 받는 거고, 이 상품은 12시 이전에 구매를 하면 다음날 크림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실 물건 아까처럼 박혀 있는 거 와가지고 입고해서 제가 검수하고 보내면 여기에서 제가 가격 경쟁만 조금 해주면 판매가 돼서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적고 저의 개인적인 시간은 되게 많죠. 가격 경쟁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정말 좋아진 게, 사실 최근에 이제 크림 중간 수수료가 올라서 마진이 좀 떨어진 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시스템이 되게 좋아진 게, 예전에는 이런 많은 상품들을 제가 1,000원씩 금액을 내리고 싸우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시간 소모도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크림 자체에서 금액을 변경해주는 매크로가 나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금액이 마지노선이 10만 원이다. 그럼 그 10만 원까지 자동으로 내려줘요. 계속 금액 경쟁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그런 일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만 원의 최저가를 설정을 했다. 근데 저도 매크로를 쓰고 이 사람도 매크로를 써서 12만 원까지 서로 내려가 버리면 15만 원짜리 물건이 12만 원까지 순식간에 내려가거든요.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험한 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내가 팔 수 있는 최저가는 얼마야 라고 이제 해버리시면 계속 싼 가격에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로 한번 가격 경쟁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품 한번 보시면 꼼데가르송 상품이거든요. 라지가 25만 9천 원, 엑스라지가 24만 원.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라지가 25만 9천 원으로 순번이 1번이고요. 그리고 엑스라지는 3번이에요. 엑스라지의 최저가를 봤더니 24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엑스라지 사이즈를 23만 원에 한번 해볼게요. 23만 원에 딱 이렇게 올리면 최저가 순번으로 이제 1번이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24만 원인 애가 최저가의 마지노선을 22만 원까지 내렸다고 하면 끝까지 따라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변동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매크로를 걸지 않았거나 그 마지노선을 24만 원까지 이제 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변동이 없으면 23만 9천 원까지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변동이 없다 하면 그게 마지노선인 겁니다. 이게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기능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나요? 네, 이 기능이 한 2달, 3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일을 하는 지금 거의 4년 차거든요. 정말 이거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 일어났을 때부터 눈을 감고 잠자기 전까지 가격 변경할 때 저는 양이 많다 보니까 20분 정도 해요. 가격을 전체 다 변경하려면 핸드폰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이 정말 여기가 나중에는 저릴 정도로 아픈데, 이 부분은 자동으로 계속 가격 변경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워라밸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능이 생긴 다음에는 입고랑 출고 이거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 물건은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보통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하시는데, 저는 온라인이 전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해외 사이트예요. 어떤 물건을 만약에 수익이 남는다 하면 담아가지고 저희 쇼핑하듯이 똑같이 쇼핑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거는 해외 사이트여서 관세랑 부가세를 다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에 쿠폰을 받으면 좀 더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마침 3일 전에 제가 쿠폰을 적용해서 산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크림에서 온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반품이나 아니면 검수를 불합격한 물건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 되면 모자를 겨울보다는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똑같이 쇼핑몰을 사서 그냥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건 딱히 없어요. 이런 거는 인기 있는 제품을 사야 잘 팔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인기 있는 상품을 크림만 들어가 봐도 뭐가 잘 팔리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크림에서 잘 팔리는 거 위주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경쟁도 빡세지 않나요? 그쵸. 경쟁이 아무래도 빡세죠. 근데 이제 그 경쟁에서 얼만큼 싸게 사고, 어떤 타이밍에 사고, 또 어디 경로를 통해서 사고, 이런 부분들이 고수하고 초보의 이제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살 수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 필요할 때 필요한 옷만 사거든요. 지금 만약에 여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겨울 점퍼를 지금 사왔다. 그러면 남들이 안 사기 때문에 싸거든요. 쌀 때 구매를 해서 남들이 입는 겨울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윤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많네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많을 때는 여기가 이제 창고방이고요. 여기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물건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스템을 좀 바꾼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개수를 파악을 하는 건데, 우선 아까 온 물건들을 사이즈별로 정리해서 몇 개씩 왔는지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혼자 일하기엔 힘들지 않아요? 이게 힘들어 보이시긴 하는데 생각보다 이 작업을 하고 나면 한 30분? 그리고 출고하는 거 한 30분 하면 거의 끝나는 일이라서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크림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시작은 할 수 있는데요, 아무나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아무나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쉽게 시작하고 쉽게 그만두는 게, 사실 저희가 커피숍만 조그마한 것만 차리려고 해도 1억 5천 정도 한 들어가거든요, 금액이. 근데 접근이 어려웠고 폐업도 어렵잖아요. 왜냐면 계속 인건비도 나가고 가게도 팔려야 되는 건데, 이 일은 사실 이거 하나만 사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 판 다음에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 그냥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일 같은 경우에 같은 루틴으로 그걸 지켜가면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하신 분만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 하나 팔면 얼마 정도 나와요? 제품마다 다르기는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평균에 한 10%에서 15%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한 개 제품이 10, 15% 남는 게 아니고요, 30%, 50%, 100%까지도 남아요. 아까 보신 자켓 있잖아요, 그게 제가 19만 8천 원에 샀는데 44만 원에 판매를 한 거거든요. 물품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이 남는 거, 적게 남는 거, 손해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될 것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에서 15%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에 만족하시나요? 전 너무 만족합니다. 아침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운동을 하러 가고, 운동 끝나면 씻고 밥 먹고 잠깐 한두 시간 이 일을 하고 개인적인 이제 개발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자유로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하루에 다 따지면 3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하네요.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상품 찍어서 광고도 올리고 만약에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면 직원도 필요하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딱히 없다 보니까 매출이 오를수록 수익률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크림은 누구한테 추천하시나요? 직장인분들 부업으로 하시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부업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일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자본에 따라 다른 것 같거든요. 내가 1,000만 원이라는 시드 가지고 예금 들면 요새 한 3% 주잖아요, 1년에. 그럼 한 3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수익률이 10%가 훨씬 넘을 수는 있어요. 최저로 잡고 10%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금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크림에 쳐보시면 클래식 기어라는 티셔츠거든요. 작년에는 터프 기어라는 옷으로 제가 초창기에 바로 매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는 이 클래식 기어가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행템 밀고 한 건가요? 거래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렇게 옷 많이 사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겠네요. 시드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 옷이 7, 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10장이면 7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0개 정도를 먼저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사실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물건이 많잖아요. 다 맞게 왔는데 이걸 지금 제가 3개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2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 7, 8만 원이라는 돈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입고 했을 때 검수하는 과정,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얘기를 해서 사진 남겨서 환불을 받던, 배송을 하나 더 받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수를 꼭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제가 이번에 쿠폰을 써가지고 20% 할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금액에서 텍스 다 내고 20% 이제 할인 118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금액이 요 4개를 나누시면 11만 9천 원이 나오거든요.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17만 6천 원에 팔린 거죠. 그러면 수수료를 떼더라도 4만 6천 원 정도가 남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수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출고를 하러 한번 가보실게요. 보통 출고할 때는 저기서 해도 되는데 저는 양이 많아서 노트북으로 여기서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제 싸놓은 물건이라 테이핑만 하면 될 것 같고, 크림으로 판매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사항은, 이 상품을 오픈마켓은 한 개를 팔면 한 사람한테 배송이 나가고 3, 4천 원의 배송비가 들잖아요. 근데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한 곳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이 물건을 한 개 한 개씩 개별 표장하는 게 아니고 큰 박스에서 여러 개를 담아서 보내기 때문에 택배비가 되게 절감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 조심할 건 뭐냐면 장마가 오거나 그럴 때는 이 택배 박스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배송 사고가 나서 물에 젖거나 할 수가 있어요. 보내실 때 꼭 포장을 안 부셔지게끔 3중 포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연탄 넣어놓는 파란 봉지 있잖아요. 그거를 놓으시고 옷을 넣으신 다음에 묶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게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일 잘 팔았던 제품은 어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남고 많이 팔았던 물건이기도 한데 스투시 상품이거든요. 반팔이에요. 제가 초창기에 할 때는 62,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금액에 이제 샀었는데 이 제품을 제가 5천만 원치를 한 번에 샀어요. 그래서 이걸로 1,500, 2,000 정도는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 반팔티를 후드 버전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억 정도 매입을 했었고요. 이것도 한 20%에서 25%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00만 원 정도 수익이 다 났었습니다. 가장 많이 남았던 제품은 어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영미 플라워 후드예요. 이게 햇빛이 이제 나오면 색깔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 꽃이. 근데 이걸 제가 대략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 정도 가져왔던 기억인데 여기 보시면 엄청 올랐네요. 네, 제가 22년도 이 가을 때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때는 수수료도 되게 적어서 이거 한 개 팔아가지고 6, 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때 당시 한 8에서 10장 정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600만 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남았던 거 여기 있는 상품이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꼼데 가르송 자켓이에요. 이게 제가 19만 8천 원에 매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판매를 뭐 43만 원, 44만 원 요 금액에 많이 팔았습니다. 총 51개를 매입해서 51개를 다 판 겁니다. 이게 최근 한 2달 사이에 다 사와서 7, 800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크림에서 물건 팔면서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우선 매출부터 말씀드리자면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이고요. 요게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3년도부터 24년도 매출 자료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대략 매출이 16억 정도 나온 것 같고요. 24년도에는 대략 13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남나요? 연에는 한 2억 초반대 남고요. 중고차 딜러 했던 게 도움이 됐나요? 도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것도 사실 뭐 A라는 자동차를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와서 팔듯이 이것도 500만 원 값에 옷을 사와서 파는 거잖아요. 그냥 같은 유통이라는 느낌 때문에 접근하기도 쉬웠고 탈 때 좀 무서움이 남들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는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한 달에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5천만 원까지도 벌어본 적이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크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딱 코로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다 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쿠팡도 되게 많이 컸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계속 변하겠다. 그러면 나도 그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림을 이제 지켜보다 보니 이런 신뢰감 있는 사이트가 없다 보니 오프라인의 백화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물량 다 이렇게 준비되면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택배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쪽으로 나와보시면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따로 택배 보내려고 이동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계약 택배 쓰고 있어가지고 개수만 얘기해주면 와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택배까지 이제 옮기지 않아도 되고 아무래도 개수가 많다 보면 승용차에 이제 실지를 못하는데 이런 편리함이 있죠.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해도 그냥 간단히 사서 집 앞에 두는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치우가 끝입니다. 오늘 업무는 끝나신 건가요? 네, 여기에서 업무는 다 끝났고 제품 구입해서 물건 오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검수하고 입고 처리한 다음에 출고. 이게 다 끝난 거거든요. 나중에 할 일은 이제 소소하게 가격 경쟁 매크로 이제 걸어두고 판매되면 뭐 정산되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끝나는 일인데 보통 하루에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노동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자본이 일하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일들은 크림 직원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것 같고 전 사실 사오기만 하면 알아서 팔리는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이키 매장을 차려서 오토로 직원분들이 일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당연히 2시간만 매장 관리를 하고 카운터에 오늘 정산이 얼마 됐고 이거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림에서 물건 팔려면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나요? 우선 처음 시작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개인 거래 플랫폼이라서 시작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일을 하실 거면 사업자를 내시는 게 맞아요. 사업자가 있어야 해외에서도 이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이는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라벨은 어때요? 저는 너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워낙 신생 기업이라 가지고 들을 만한 정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들어가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앉아가지고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10kg 이상을 쪘는데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크림에서도 되게 많은 시스템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2-3시간 일하고 운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건강도
물건도 많이 찾고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크림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크림은 물건 올리면 파는 건 정말 쉽거든요. 아무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오는 게 문제인데 오늘은 소싱하고 내일은 소싱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루에 소싱을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꾸준하게 하시는 분은 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저의 영상이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 시작을 하셨다가 할 줄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혼자서 지치셔가지고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크림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크림에서 물건 파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약간 두려움 이런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하나 사는 게 정말 무섭다는 뜻은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무섭다는 뜻이고요. 내가 알면 무섭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본인만의 전략을 설정하시고 좀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지금 일을 시작하고 바뀐 점이 있나요? 지금 일을 시작하고 바뀐 점은 스트레스가 초반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0인 것 같아요. 지금 일을 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품이나 환불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일반 아이디로 입점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면 반품 기능이 따로 없어요. 근데 저는 입점 사업자 체제로 하기 때문에 반품이 들어오는데 반품률이 1~2%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반품 들어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물건을 다시 또 최저가에 올려서 판매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류 판매하려면은 네. 어느 정도 브랜드를 좀 알고 계셔야겠네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브랜드 공부부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그냥 들어본 이름만 있으면 제품은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인지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크림에 보시면 여기 샵에 눌러보면 추천순위 있고 인기순위 있거든요. 인기순을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크림 사이트에서 거래가 몇 개 되고 무슨 색깔이 나가고 어떤 브랜드가 나가고 이런 게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사실 걱정할 만한 거는 없고, 또 이제 입점 사이트에 보시면 입점 사이트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요. 이 구매 입찰수를 누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물건도 여기에서 나와요. 구매 입찰수가 많은, 그리고 판매 입찰수가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물건들을 지금 많이 찾고 있다, 사고 싶다,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뭐 브랜드 공부보다 그냥 여기를 보면서 지금 현재 트렌드와 현재 가장 올라갈 게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어떤 제품을 좀 팔아야 좋을까요? 저도 처음에 신발로 시작했다가 의류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온 이유가 뭐냐면, 의류는 조금 간단해요. 곧 여름이 오시니까 반팔을 입으실 거 아닙니까? 반팔을 입을 거면 나는 반팔을 미리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놓고 세일할 때 사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은 사실 사계절을 다 신고 유행에 민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일반적인 인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매입하진 않습니다. 근데 밖에 택배를 저렇게 두면 분실 위험이 있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일할 때 사실 문제가 좀 생겼던 적도 있는데, 택배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기사님이 10박스를 놨는데 제가 받은 건 9박스예요. 누가 중간에 가져간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 보시면 캡스로 홈가드 요게 나왔습니다. 요게 있으면 핸드폰으로 이제 연동이 돼요. 그래서 녹화 영상을 보면 영상으로 이제 찍히는 것도 있고요. 실시간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택배에 만약에 도난이 됐다 하면 이제 분실 보험이 또 되거든요. 저는 이 일할 때 좀 걱정됐던 게,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불이 나면 저기 캡스 보험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둑이 만약에 든다고 하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요거 지금 누르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로 출동을 해요. 만약에 제가 휴가 갔거나 할 때는 이 버튼만 눌러 놓으시면 문이 열리면 캡스가 바로 출동합니다. 집에 이렇게 택배가 많이 오는 사람들은 설치를 하는 게 좋겠네요. 저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놓았던 거나 이런 게 다 영상에 찍혀 있기 때문에 언쟁할 것도 없고, 그리고 달려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상품 매입할 때 주의할 게 있나요? 저는 국내에서도 매입을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제 매입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키면 꼭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달러를 한번 보시면 제가 시작할 때가 요 시점이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요 시점이거든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양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뭐 10만 달러를 매입했다 그러면 1억 4,600에 1억 1,200, 2,000이니까 한 달에 매입하는 금액만 2천만 원, 3천만 원의 차이 나서 달러가 떨어지는 것도 좀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계절 상품도 얘기를 드렸는데, 두 번째로 제가 매일 보는 거는 날씨를 매일 보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쌀쌀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날씨만 봐도 벌써 이제 24도거든요. 사람들은 더워졌네 하면, 저도 위에 보시면 에어컨을 지금 켰지만 이러면 바로 사람들이 이제 반팔 생각이 납니다. 자켓, 긴팔, 두꺼운 옷은 살려고를 안 해요. 수요가 이제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꼭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자주 하는 실수기도 하고 몰라서 하는 실수기도 한데 꼭 손해를 봐야만 아시는 거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인기 순으로 하면 거래가 잘 되는 물품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95,000원이에요 245 사이즈가. 근데 이 물건이 8만원에 만약에 뜬 거예요. 8만원에 나오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 100개를 살 수 있으면 100개를 다 사던지 50개를 사서 50개를 다 사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사지만 초보자 10명이 다 50개씩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내가 보는 이 95,000원의 금액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구매하는 개수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지금 사서 10,000원 남았다고 50개 다 사지 말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림을 이용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이 이제 사실 저한테는 판매자 입장으로 손해일 수도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반팔티거든요. 2023년도 옷이에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 옷이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똑같은 옷이 나오거든요. 물론 살짝의 뭐 핏감, 약간의 색감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기본 티셔츠에 뒤에 백로고가 들어가는 그런 거는 똑같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M 사이즈가 23년식은 138,000원이에요. 근데 24년식 오히려 신형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소비자는 같은 옷을 사면서 38,000원이라는 돈을 더 지불하고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핏감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면 훨씬 이득적이다. 그래서 시즌별로 같은 옷이면 한번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림 입점 사업자 홈페이지거든요. 제가 전문 셀러로 인터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크림 본사 가서 직접 했었고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라도 크림 본사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했었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나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인터뷰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업무는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조금 집에서 쉬다가 저녁에 운동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일에 장단점이 있나요? 지금 일의 제일 장점은 딱히 판매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 옷집을 하나 갔었었는데 그 큰 평수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는지. 근데 저희는 사실 판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이 일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 자체가 요즘 유행하는 무인 키오스크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키오스크처럼 간단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장점이고, 단점을 굳이 꼽자 하면 오픈마켓에서 만약에 물건을 판다 하면 소비자가 받고 검수를 막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다들 이쁘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없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검수를 해주다 보니까 이 물건이 하자 있을까 이런 좀 걱정되는 검수 기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 처음 이 일을 알아보고 시작할 때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게 물건을 계속 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일 좀 괜찮다를 한두 달 정도 만에 느꼈던 것 같은데 그때 2천만 원 정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느꼈을 때 1억 정도 투자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지금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처음에 배울 사람도 없고 알려줄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쇼핑도 인터넷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닌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11시든 12시든 결제를 몇 번 하다 보면 갑자기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결제가 갑자기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전화가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연락 오셔가지고 좀 무서웠던, 그리고 막상 또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누락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불안감? 그게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시작할 때 딱 10,000원, 20,000원 벌자 이 생각으로 이제 했던 게 생각보다 계속 빨리 이루다가 나중에는 대량 매입하면서 하루에 300만 원까지도 벌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뿌듯한 거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날의 기분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직원을 고용해서 매입하는 뭐 소싱 파트 이런 거를 좀 정해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이제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예전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게 이제 왔는데 새로운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채워가지고 20%까지 평균 수익률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셀러 중에서도 오픈마켓 셀러, 리셀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좀 잘 알아보시고 시작하고 싶으실 때 바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시고 시작할까 말까 이런 생각 하시는 것보다도 우선 그냥 물건 하나 사서 팔아보세요. 팔아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10,000원이 목표였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5,000원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냥 하나 팔아보시고 만약에 이게 나한테 맞다, 이 시스템이 맞다 하시면 그때부터 2개 팔고 3개 팔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